어떻게 하면 우리 사업이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단골 손님이 많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단골 손님은 언제, 어떻게 생기게 될까요? 오늘은 작은 브랜드가 당장 적용해서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간단한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도가 아닌 빈도를 선물하기. 두 번째, 퍼스트 터치로 무의식에 존재하기. 세 번째, 밀당의 예술. 사실 거의 모든 사업의 성공은요, 단골 장사를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골 손님을 만들지 못하면 어떤 사업이든 오래 지속할 수가 없어요. 특히 오프라인 장사에서의 생존율은 단골 손님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온라인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우리 채널을 방문한 사람이 2번, 3번 오지 않으면 제 아무리 대기업이라고 해도 버텨낼 수가 없어요. 한때 잘 나갔던 이 채널들이 왜 네이버 쿠팡에 밀려나게 되었을까요? 단골 고객을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방법은요, 제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서울대 행복연구소 소장이신 최인철 박사님, 로버트 취얼디니 박사님, 신병철 박사님, 조나버거 박사, 심리학, 경영, 경제학 박사님들의 책과 강의에서 소개되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자, 그 전에 먼저 구독부터 누르고 시청해주세요. 제대로 브랜딩을 이 시리즈로 만들고 있는데요, 나중에 다시 찾아서 들으려면 찾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단골 손님은요, 절대 한 번에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자주 가는 식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두 번 가봤다고 나 여기 단골이야 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2번 이상 가봤는데 갈 때마다 좋은 느낌과 경험을 하고 왔을 때 비로소 단골로 자리 잡게 되는 거 아닌가요? 즉, 재방문 고객이 단골 손님이 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업자분들이 재방문 고객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돈과 노력을 엉뚱한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게에 사람들이 오게 만들지? 처음 어떻게 가게를 오게 만들 궁리만 하지, 한번 온 고객을 다시 방문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놀랄 만큼 생각을 안 해요. 앞으로는 질문 자체를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집에 또 오게 만들지? 라고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기 시작하면 재방문 고객을 어떻게 늘려갈 수 있을지 상황에 맞는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진짜 징하게도 이런 생각을 안 해요. 방심하면 어느새 신규 고객 유치에만 골똘하고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버려요. 나한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라고요? 만약에 내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광고비가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편성되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재방문 고객을 중심으로 다시 편성해야 됩니다. 이 새로운 손님만 바라보는 장사는 갈증 난다고 바닷물을 퍼먹는 것하고 똑같아요. 당장 목마르니까 소금물이라도 찾아서 마셔야겠다고 하겠지만 결국 내가 마신 물은 더 큰 갈증을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인을 찾아야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갈증의 원인을 해결하려면 당장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눈앞에 놓인 소금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물을 찾아서 마셔야 되는 겁니다. 안정적인 매출이 아니라 들쭉날쭉, 심지어 매출이 쪼그라들고 있다는 건 신규 고객이 줄어드는 원인보다 재방문 고객이 줄어들고 있는 게 더 큰 원인일 수 있어요. 왜 재방문 고객이 줄어들고 있는지, 왜 재방문 고객이 없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만 매출이 우상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지금부터 이야기할 3가지 방법보다 훨씬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 집에 또 오게 만들지? 이 질문입니다. 진짜? 재방문 고객이 그렇게 중요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재방문 고객이 중요한 이유는요, 신규 고객보다 더 많이 구매하고 더 적극적으로 구매하기 때문이에요. 한번 신뢰가 쌓여있기 때문에 지갑을 여는데 처음보다 주저함이 없어요. 단골 손님이 되게 되면 이제부터는요,
적극적으로 우리 집을 다른 사람한테 소개시켜주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공짜로. 그리고 이렇게 단골 손님이 해주는 홍보는요, 돈을 써서 집행한 어떤 광고보다 더 효과적으로 사람들한테 전달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 번 방문한 고객을 2번, 3번 방문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소 소장이기도 한 최인철 박사님은 행복은 강도가 아닌 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에 강도 높은 만족감을 맛보는 것보다 일상에서 소소하고 짜잘한 빈도 높은 만족을 경험하는 게 행복한 인생을 사는 비결이라는 거죠. 이 말은 마케팅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집에 왔던 사람을 다시 방문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벤트를 만드는 거예요. 보통 이벤트라고 하면 뭐 거창하고 대단한 걸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처음부터 대단한 걸 하려고 하면 시작도 못하고 끝나거나 너무 크게 준비하려고 하면 혜택을 몇몇 소수만 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앞으로는요, 소소한 이벤트를 자주 만들어 보세요. 저 집에 가면 재미있는 게 있구나. 다른 데서는 경험할 수 없는 독특한 경험이었는데? 라고 기억될 만한 이벤트면 충분합니다. 저는 라이브 방송할 때 참여자분들과 짤짤이를 하거든요. 간단한 홀짝 게임이에요. 제가 이렇게 해서 홀짝 맞춰보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홀짝을 맞추는 게임입니다. 서바이벌 짤짤이 참여하실 분 저요 해주세요. 자, 접었습니다. 보이시나요? 짤짤. 라이브에 참여한 사람이 홀인지 짝인지 맞추면 경품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양한 상품을 준비해두고 짤짤이를 했거든요. 그런데 매번 이벤트 할 때마다 경품을 준비하려니까 예산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서바이벌 짤짤이를 기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날 때쯤에 방송 중 제품을 구매하신 분들과 단체 짤짤이를 해서 살아남는 한 명을 선택하는 거죠. 그렇게 끝까지 살아남으신 분께 5,000원 할인 쿠폰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은요, 여기서 더 진화해서 마지막 살아남은 분과 제가 1대1로 최종 짤짤이를 한 번 더 해요. 최종전에서 그분이 이기면 할인 쿠폰을 드리고, 그분이 졌다, 제가 이겼다, 그러면 다음 주에 이 쿠폰 금액이 이월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벤트로 얼마짜리 경품을 주고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벤트의 목적은 기대감과 재미입니다. 다른 곳에서 할 수 없는 경험을 여기서 느끼게 해드리는 게 목적인 거죠. 경품 금액이 크지 않아도 참여하는 사람도 재밌고 보는 사람도 재밌어요. 우연히 방송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봤으니까 좋은 이미지가 남게 되는 거죠. 다른 사례도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단골 손님들이 모여있는 카카오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한 180명 정도 모여서 커피 이야기도 하고 소소한 이야기도 나누는 공간이거든요. 이곳에 모인 분들을 위해서만 진행하는 다양한 이벤트가 또 있습니다. 제가 직접 운영하는 브랜드를 말씀 안 드렸네요. 홍차브루 커피라고 하는데요. 네이버 검색에 홍차브루 커피라고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홍차와 커피를 블렌딩해서 에스프레소만큼 진하게 내린 콜드브루 커피 원액인데 이 제품 설명은요, 소개 페이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홍차브루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이 모인 카카오 오픈 채팅방 이름이 홍다방입니다. 홍다방 정기 이벤트가 있어요. 저희 쇼핑몰이나 스마트 스토어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배송 메시지에 홍다방 닉네임을 적어주면 자동 참여되는 뽑기 이벤트입니다. 많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라이브 방송에서 추첨으로 2명을 뽑아서 조그만 선물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 정기 이벤트도 소소한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목적으로 진행하는 이벤트예요. 짤짤이 이벤트와 차이가 있다면 경품 추첨 이벤트는 최소 재구매 이상 하신 분들만 참여 가능한 이벤트라는 점인 거죠. 여러분들 그 멤버십으로 홍차브루 커피를 저렴하게도 그리고 재밌게 알차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2명은 진짜 뽑아야 되니까 올 이번 주 2명 홍다방에서 구매하신 분들이 홍차브루 커피 한 병 사면은 추천권이 하나, 2개 사면 2병 사면 2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뽑았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저는요, 매번 짜잘한 이벤트를 기획하고 실행합니다. 대단하고 뭐 큰 강도 높은 이런 이벤트가 아니라 소소한 즐거움을 같이 나누는 거, 이게 이벤트의 목적입니다. 자, 이 질문을 한번 더 기억해 두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 집에 또 오게 만들 수 있을까? 제가 예를 들어드린 건 두 가지지만 이 밖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요. 어설픈 시작이 완벽한 계획보다 훌륭하다는 말 들어보셨죠? 지금 생각나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일단 시작해보는 것 잊지 마세요. 축구에서 공격수의 몸값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뭔지 아십니까? 드리블 능력, 빨리 달리기, 제공권 장악? 바로 퍼스트 터치입니다. 특히 최전방 공격수인 스트라이커에게 퍼스트 터치 능력은 절대적입니다. 사방에서 날아오는 공을 슈팅하기 좋은 위치 또는 패스하기 좋은 곳으로 탁 돌려놓는 게 퍼스트 터치거든요. 이 능력은 재능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다양한 실전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생기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재방문 고객을 만드는데도 퍼스트 터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집을 처음 방문한 분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첫 번째 접촉 포인트, 이 행위를 저는 퍼스트 터치라고 합니다. 퍼스트 터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처음 구매한 사람이 재구매 고객으로 더 나아가서 단골 손님으로 이어지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면서 크게 세 가지 단계별 경험을 하게 된대요. 구매 전 경험, 사용 중 경험, 구매 후 경험. 자, 제가 문제 한번 내볼게요. 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관리해야 할 경험은 어떤 경험일까요? 구매 전 경험, 사용 중 경험, 구매 후 느끼는 경험. 정답은 구매 후 경험입니다. 퍼스트 터치의 목적은 선호도를 높이는 데 있거든요. 그런데 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는 가장 마지막에 어떤 기억으로 남았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구매 후 느끼는 마지막 경험 설계가 가장 중요하게 관리해야 할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구매 전에 아무리 긍정적인 느낌을 가진 상태라 하더라도 사용하고 난 뒤에 부정적인 경험을 하고 나면 그 브랜드 이미지는 부정적 이미지로 남아요. 반대로 구매 전에는 별로였는데 사용하면서도 나쁘지 않았는데 구매 후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을 듣게 되고 좋은 평가가 계속 머릿속에 남으면 구매 전에 느꼈던 부정적인 감정은 사라지고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퍼스트 터치는 바로 이 구매 후 경험을 설계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자, 퍼스트 터치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이 방법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한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이 라이브 방송할 때 맛보기 상품을 구성하기 어려운 이런 제품을 판매하는 분들이 어떻게 상품을 구성하면 되는지 땡땡땡 상품을 구성해라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처음부터 욕심내가지고 매출 올리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전시회에 참여했다, 내가 홍보하러 왔다 마음 먹고 샘플을 뿌린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구성해서 방송하면 정말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맛보기 상품을 구성할 수 없는 제품이다, 왜 그럴 수 있잖아요. 신발, 가구 이런 것들 맛보기를 줄 수 없잖아요. 이럴 때는요 상품을 구성해서 파시면 됩니다. 상품은요 오늘 말고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맛보기 상품 구성이 어려운 제품을 판매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보세요. 본 제품을 직접 할인하지 말고 서비스 제품을 같이 구성해서 판매하는 겁니다. 본 제품에 할인을 너무 자주 적용시키면요 본 제품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1+1 이런 행사는 절대 자주 하시면 안 돼요. 그대로 반절 가격으로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대신 판매하고 있는 제품과 어울릴 만한 서비스 상품을 같이 구성해서 판매하는 겁니다. 소파를 판매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쿠션을 서비스로 드리고 운동화를 판매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운동화 세제 같은 걸 같이 서비스로 구성해서 판매하는 거죠. 스타벅스 상품권이나 신세계 상품권 이런 서비스 제품보다 실제 제품과 연관성이 있는 센스 있는 선물이 구성될수록 더 효과가 좋습니다. 여기까지는요 많은 업체들이 이미 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홈쇼핑 보면 이런 구성 정말 기가 막히게 잘 해놨어요. 오늘 정장 바지 3세트를 사시면 정장 바지에 잘 어울리는 벨트를 드립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4종 풀세트를 사시는 분께는 정장 바지와 너무 잘 어울리는 구겨지지 않는 와이셔츠 하나 더 같이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구성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실제 이렇게 하면
구매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구성하는 서비스 상품의 종류나 내용이 아니에요. 서비스 상품을 주는 명분입니다. 명분이 없으면 매번 판매할 때마다 서비스 상품을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뭐 누적 방문객 1000명 돌파 기념, 우리 딸 기말고사 80점 돌파 기념, 작년에 내가 산 주식이 150% 오른 기념, 뭐 이런 평범하고 시덥지 않은 명분이라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명분이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특별한 시기니까 주는 선물이구나 라고 기억한다는 점입니다. 홈쇼핑 잘 지켜보세요. 어떻게든 명분을 만들어서 그 명분 위에 서비스 상품을 올려놓고 판매합니다. 명분 없이 서비스 상품을 주겠다라고 하면 애써 준비한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여러분, 그 여자친구나 와이프한테 꽃 선물 해보셨어요? 이 꽃 사가지고 무뚝뚝한 경상도 스타일로 그냥 오다 주었다, 뭐 이러면 실컷 준비한 이벤트가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이벤트 자체만으로 감동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삐뚤빼뚤한 손편지라도 하나 써서 꼽아놓고 꽃집 지나가는데 꽃향기가 기가 막히더라, 이거 당신이 좋아하는 후리자 아니야? 마침 우리가 사귄 지 251일 된 날이더라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잖아. 이렇게 말하고 주는 꽃, 오다가 주운 꽃이랑은 가치가 완전 다른 거예요. 심지어 아무 의미 없을 수 있는 사귄 지 251일 되는 날은 이 꽃다발과 이 말 덕분에 의미 있는 날로 지정되지 않겠습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선물과 서비스 상품은 어떻게 말하고 주냐에 따라 받는 사람이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명분이 중요하고 구성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골 손님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방문 고객을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 재방문 고객이 생길 수 있는 질문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집에 다시 오게 만들지? 세 번째, 행복은 강도가 아닌 빈도다. 짜잘한 이벤트를 자주 만들어서 소소한 즐거움을 같이 경험하도록 해보세요. 네 번째, 구매 후 경험이 가장 중요하니까 구매 후에 어떻게 하면 좋은 감정으로 남아있을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는 겁니다. 다섯 번째, 맛보기 상품을 구성할 수 없다면 센스 있는 서비스 상품을 명분을 달아서 제공하는 구성을 만들어 보세요. 다음 시간에는요, 오늘 말씀드리지 못한 두 가지 구매 후 경험 설계에서의 퍼스트 터치 실전 사례와 밀당의 예술을 어떻게 만들어 갔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브랜드를 위한 적정 브랜딩, 제대로 브랜딩을 만나시면 광고 없이 저절로 팔리는 이 어메이징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